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월 29일자 장기금리도 하락하고 단기금리도 하락하는 이유를 놓고 정권시장 이해관계자들은 물가 안정심리가 작용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 근래 이제 분위기가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에 테이퍼링, 그 다음에 연준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그런 재료들을 보면 금리가 이제 올라야 되는데 하락을 하니까 원인은 찾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안정 심리에서 원인을 찾는 것 같은데, 포요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현재 금리 수준이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잖아요. 물가는 5%, 6% 상승하는데 아직 10년물 국채금리는 2%가 채 안 되고 2년물 국채금리도 1.2% 안팎이고, 그러니까 너무 낮다는 거지, 물가 대비에는. 그런데 물가 조금 안정된다고 이것이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맞죠. 오히려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어도,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러면 시장금리가 안정되었느냐. 1월 29일자 크게 포유 환율 연구소에서는 한 4가지 이유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 말만 있지 한 번도 인상 안 했잖아요, 미국은. 그런데 시장금리는 2년물 국채입니다. 이게 주로 기준금리를 반영하는데 벌써 1.2%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0.25%밖에 안 되는데 4번 인상하는 것까지 선반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갔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안정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일본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지나치게 빠른 단기채 지상금리 상승이 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4분기 6%대 성장률이에요. 이것이 왜 기준금리 내지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요, 이 6%대 성장률은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경이적인 성장률이거든요. 중국도 신흥국인데도 불구하고 4분기에 4% 성장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선진국 경제가 분기에 6%대 성장을 기록했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경이적인 성장률이죠.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은 일본과 독일이 대표적인 이제 제조업 강국이면서 선진국이잖아요. 그거는 성장률이 기대 못 미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2%가 안 될 거예요, 4분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계 자금이나 독일 등 유럽계 자본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 플러스 일본이나 독일보다 훨씬 높은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죠.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심 놓고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독일계 자금과 일본계 자금이 미국 2년물 국채에 배팅했다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16물 국채금리가 28일에도 안정됐고 하락했고, 그죠? 29일에도 하락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애플이 영업실적이 4분기 기준입니다만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거든요. 매출액도 사상 최대고 실적도 매출액 대비 27%니까 이건 엄청난 영업 매출액 마진율이죠. 앞 시간에 제가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애플 얘기부터 먼저 끄집어낸 거죠. 금리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애플 영업 실적이, 물론 애플이 4분기 6%대 성장에 기여했죠. 왜냐하면 애플 매출액은 11%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4% 4분기에 6% 성장했으니까 애플이 4분기 성장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영업 실적도 그 나머지 기업을 선도하는 애플 영업 실적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앞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 기업의 대차 대조표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그 자산 건전성이 확보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하지요. 왜냐하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더라도 대차 대조표가 좋잖아요. 이거 주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애플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애플 지난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래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안심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 조달 금리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을 하더라도 하락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되잖아요. 쉽게 하면 국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상환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국가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국채 금리도 안정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러다가 애플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니까 회사채 금리 하락 요인도 되죠. 애플 주식을 보유했거나 또 아니면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가게는 자산 소득이 증가하죠. 쉽게 하면 소비여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채 금리 하락 요인이 됐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도 하락했다. 라는 논리가 성립되죠. 거기다가 장기성 자산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술 관련 주식인데, 기술 관련 주식들이 다 그 기업들이 애플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정시 좋은 국민에서 그 여윳돈을 가지고 애플 주식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또 그 실적도 아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성 자산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주들은 그 대차 대조표가 또 개선되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시장금리 하락 요인이다. 결국은 이제 지금 정리하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다 금리 하락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안정에서 원인을 찾는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금리 결정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왜 2년물 금리가 안정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면 물가 안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금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니까 찾을 것이라고는 물가 정도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테이퍼링 한다, 연준 보유자산 매각한다는 것은 다 금리 상승 요인인데 그 금리 상승 요인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다라고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됐다. 그 다음에 4분기 6% 성장률은 경이적인 성장률인데 일본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완전 노다지 시장이다. 환차익도 생길 수 있고 금리 시세 차익도 생길 수 있다. 또 아니면 만기까지 가져가도 된다. 단기채니까. 또 시장에서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 환율이 그걸 커버한다.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애플 영업 실적이 애플뿐만 아니라 국채 내지는 회사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회사채 금리 하락은 국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장기성 자산인 기술주들이 F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4분기 성장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지겠죠. 이 또한 시장금리 하락 요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영희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장기금리는 하락하고 단기금리는 상승하지요. 근데 김영희 교수는 이걸 두고 경기 불황이 이제 신호다. 그래서 원래 4분기가 되면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주가는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초기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유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우선은 금리를 보는 눈에 완전히 틀렸다. 왜냐? 단기금리 상승은 경기 과열 억제용이에요. 4분기 성장률이 6% 돼요. 또 물가는 올라요. 그러니까 경기 과열이죠, 그게. 그러니까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 불황의 신호가 아니라 경기 과열을 잠재워 오겠다는 거죠, 연준이. 그러니까 설득리였고, 장기금리 하락 역시 그러면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하면 장기금리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경기가 회복되나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결국 장단기 금리 격차가 해소되면, 줄어들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2022년에도 이제는 경기 불황의 신호다 라는 해석은 이것을 암기한 것이지 이 정보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경기 불황의 예고로 신호가 아닌 경기 과열을 억제하고 또 올해도 2, 3%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